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정만희 행정사입니다. 자, 오늘 제 고객 분이 한 분 계신데 어 11월 초에 심사를 넣었었는데 오늘 허가가 5년 비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F27 비자로 이제 계시다가 연장할 때 연장할 때도 굉장히 서류들을 좀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연장 기간 1년에서 5년까지의 기간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좀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처음에 F27 비자로 받았었고 그 이후에 저희하고 이제 컨설팅을 해서 지금 F510 비자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본인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번에 좀 준비한 만큼 5년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F27 비자의 연장은 뭐 F7 비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많은 혜택들이 있잖아요. 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는 것, 또 영리 사업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은 굉장히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지만 연장할 때 이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렸는데 연장할 때도 좀 영리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F7 비자가 취업뿐만 아니고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제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가지고 연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장의 기준은 작년 소득이 월 최저임금 이상인 2,400만 원 정도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소득으로 10점을 무조건 받아야 최소 1년을 받을 수 있다. 뭐 당연히 연장할 때도 80점은 있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F7 비자가 취업뿐만 아니고 영리 사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을 보면 크게 이제 종합소득하고 이제 근로소득으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종합소득에 관련된 서류들도 꼼꼼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특히 이제 종합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급의 증명원 이외에 이 서류들도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들은 오늘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영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F7 비자로 일반적으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F7 비자를 받습니다. 이제 영주 자격을 준비하기 위해서 F7 비자를 받는데 F7 비자 받고 바로 영주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드물고요. 이제 연장을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연장을 할 때 정말로 미리 알고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에도 설명드렸겠지만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외에 6개월 이상 가 있는 경우는 연장할 때도 다시 범죄 경력 증명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또 너무나 해외 오래 나가 있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는 자 1년의 유예 기간을 주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연장 이후에 1년 이후에 연장이 굉장히 어려워서 D10이나 E7 비자로 다시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하시고 이전에 제가 올려드린 강의들 꼼꼼하게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연장할 때 소득이 필수기 때문에 자 근로소득이든 아니면 사업소득이든 소홀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연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연장이 힘든다는 얘기는 연장 이후에 여러분들이 준비하려고 하는 영주 자격을 취득하는 그 상황이 아주 어렵다는 거죠. 자, F7 비자가 연장이 6개월씩 된다거나 6개월
그리고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1년 이후에 F7 비자로 할 수 없으면 여러분들은 다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았던 비자로 돌아가거나 구직 비자인 D10 비자로 가야 되거든요. D10도 이제 1년 맥스로 다만 이제 6개월씩 두 번을 주게 되는데 이 기간 내에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E74 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F7 비자로 다시 변경한다. 지금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전에 이제 이런 광고들이 있었잖아요.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거. 자, F7 비자는 비자로 변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장할 때 소득 중에서 근로소득은 잘 알잖아요. 네, 근로소득은 잘 아는데 조금 더 설명하겠지만 자, 사업소득인 경우에 특히 종합소득에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출입국에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한다는 거, 그 부분 오늘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친절한 장행이, 친절한 장행이 오늘도 설명을 좀 잘 해주겠는데, 자, 이거는 연장뿐만 아니고 F7 비자 변경할 때도 동일한 이제 기간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이 80점에서 109점 사이고 1년 비자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자, 110점에서 119점 정도 되려면 국내 석사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정도 끝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소득이 4천만 원 정도 이상이 돼야 실제로 2년을 받습니다. 여기 부분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세 번째 부분, 자, 점수가 120점에서 129점 받기가 정말 쉽지 않고요. 이제 연간 소득 점수가 45점 이상 되려면 5천만 원이 넘어야 됩니다. 최근에 네덜란드 분이 이제 3년 비자를 받았는데요. 5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소득이 6천만 원이 넘으면 이제 5년 받는데 실제로 4년짜리 비자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참 애매하죠. 여기서는 4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출입국에 따라서는 5년짜리 비자가 정말 안 나옵니다. 제가 어떤 이제 E7-1에서 F7 비자로 변경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의 소득이 거의 7천만 원 됐는데 4년 정도밖에 안 줬어요. 그래서 4년하고 5년 정도 차이가 여기는 이제 6천만 원 이상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 5년을 주는 거가 6천만 원 이상으로 돼 있지만 6천만 원 조금 넘는다고 해서 5년 비자가 좀 잘 안 나오고 자 이렇게 4년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만약에 7천만 원 넘어버리면 5년이 되겠지만 6천만 원 언저리 정도 되면 5년 나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연장하고 변경할 때 소득이 그만큼 중요한 걸로 바뀌어 버렸잖아요. 대부분 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리는 거는 종합소득인데 요거는 제가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어, 2022년도의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은 자, 2022년도 1월 1일부터 2022년도 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되는 거고, 자, 2022년도의 근로소득은 매해년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다만 여기에 자, 3.3%의 세금을 떼는 경우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는 사업소득입니다. 두 번째는 본인이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3.3%라든가 개인 사업은 이게 종합소득으로 빠지거든요. 종합소득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게 매년 5월에 신고합니다. 5월에 신고해서 이게 나오는 게 7월이에요. 7월. 그래서 근로소득은 이제 2022년도는 2023년도 2월 달에 연말정산하게 되면 5월 달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발행이 되지만 자, 3.3% 세금을 떼거나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종합소득을 5월 달에 신고하게 되고 실제로 나오는 소득금액 증명원이 7월입니다. 자, 7월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7월이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자, 2022년도에 확정된 확정 GNI가 언제 나오죠? 네. 확정 GNI가 6월 중순에 나와서 적용을 언제죠? 7월 1일부터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왜 GNI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F2 7 비자를 받고 GNI 한 배로 F2 7 비자 받은 경우에 배우자가 F2 71 비자로 똑같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소득이 7월에 나오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이제 2022년도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이제 2023년도에 GNI는 2024년도 7월 1일부터 적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7월 달에 종합소득에 관련된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이 나오면 새롭게 시행되는 이제 확정된 GNI를 적용을 해야 돼요. 예.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이 나온 다음에 이제 소득금액 증명원에 종합소득이 나오고 난 다음에 GNI가 이미 반영이 됐잖아요. 전년도 GNI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F271 비자가 없어질 수도 있다. 요거를 미리 알고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크게 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소득이 있고요. 크게 보겠습니다. 종합소득이 있고 두 번째는 연말정산을 한 2월달에 연말정산 하잖아요. 한 이제 근로소득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표로 보면 그림으로 보면 종합소득이 돼 있고 여기가 이제 종합소득이 위에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가 1번 있고 2번이 여기 연말정산을 한 이제 근로소득이 아래에 되게 돼 있어요. 이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어 이제 소득이 지급받은 총액이 있고요. 지급받은 총액이 있고 그다음에 소득금액 있고 뭐 세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어떤 거를 이용하느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에요.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으로 100%가 인정이 됩니다. 소득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세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으로 100%가 인정이 됩니다. 자, 종합소득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연금도 있고 뭐도 있는데 이제 제가 중요한 거 두 가지만 볼게요. 하나는 자, 사업소득이 있어요. 두 번째는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자, 연말정산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근로소득 하나만 있는 경우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뿐만 아니고 사업소득이 있으면 그 위로 올라가 버려요. 자, 사업소득은 자, 수입 금액이 있어요. 종합소득에 수입 금액이 있고 그리고 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소득 금액에서 수입 금액, 수입 금액은 한마디로 받으면 총 매출액이라고 보면 되는데 매출액은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되고 소득 금액만 인정이 되고요. 근로소득은 수입 금액, 이게 지급받은 총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정이
근로소득은 100%가 됩니다. 예를 들자면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제 세금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세금 환급을 연말정산한 다음에 2월달에 연말정산한 다음에 세금 환급을 국세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연말정산 근로소득이 아니고 이쪽 근로소득으로 넘어가 버려요.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위로 올라가 버리는데 그렇더라도 근로소득은 이제 명칭이 달라지죠. 수익금액과 소득금액. 하지만 근로소득도 수익금액과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이제 세금을 제한 금액인데 근로소득은 위로 종합소득으로 올라가더라도 100%가 인정이 되고요. 똑같습니다. 금액이. 사업소득은 수익금액이 아닌 수익금액 매출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소득금액 세금을 다 제한 소득금액만 인정이 되는데 이게 정말 경우에 따라서 10에서 20%밖에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밖에 소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합한 게 이 두 개 합한 게 나중에 이제 뭐 F7이라든가 F5 비자로 변경할 때 총 소득이 됩니다. 자, 근로소득은 자, 이제 회사에 따라서는 이제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의 이제 출입국에서는 재직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한데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로소득이. 왜냐면 근로소득이 1이 있을 수도 있고 2, 3, 세 군데로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각각의 서류를 준비해야 된다. 자, 사업소득은 이게 3.3%로 뗀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소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이번에 출입국에 갔더니 이렇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사업소득은 자 2022년도면 2022년도 귀속 음, 음, 종합소득 소득세 과세 표준 확정 신고 및 납부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자, 사업소득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요게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각 회사별로 얼만큼을 벌었고 얼만큼을 세금을 냈는지가 나와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면 이제 영주권인 경우 F7 연장할 때는 요 정도까지만 보는데 요 경우에는 뭐 이제 경력 증명 플러스 사업자 등록증 또 하나가 이제 근로소득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까지 1번, 2번, 3번까지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F510 같은 경우 특히 F510 같은 경우는 이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근무가 계속해야 되잖아요. F5-1은 상관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근 1년 이내에 회사를 옮겼으면 1개월 이내에 옮겼는지 이 부분들을 다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서류가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회사에서 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 생긴다. 자, F7 비자 연장을 할 때 종합소득. 자, 이 종합소득은 크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으로 나누고 이제 항목별로 수입금액하고 소득금액이 있어요. 수입금액은 매출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소득금액은 그냥 소득이에요. 그래서 사업소득은 수익금액인 매출액은 소득에 들어가지 않고 세금을 다 공제한 소득금액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수익금액 대비해서 10%에서 2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됩니다. 자, 근로소득 같은 경우는 100%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는 바로 인정이 100% 되는 거고요. 세금 환급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이 여기 종합소득으로 올라갑니다. 그 경우에도 수익금액
지급받은 총액하고 같은 개념이고 이 수익 금액이 100% 인정되고 소득 금액은 아니고 예, 수익 금액만 인정이 된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이제 소득으로 산정을 해서 이 소득이 3천만 원이 넘으면 1년, 4천만 원이 넘으면 2년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 종합소득이 여러분들 자세히 정말로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지만 요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면 엉뚱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내서 이게 영주권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종합소득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F7 비자 연장할 때 미리미리 여러분들의 종합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업소득 같은 경우 미리 확인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강의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꼼꼼히 미리 준비하셔야지 나중에 닥치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내년에 연장하는데 내년에 예를 들면 6월 달에 연장하게 되면 2023년도 소득에 관련돼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나중에 연장할 때 정말로 6개월밖에 받지 못한다거나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F7 비자 연장할 때 종합소득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부분들 정말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몇 번이고 돌아가면서 좀 보시고 이해를 하셔야 소득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자 지금 9,310명 정도 되는데요. 빨리 해서 얼마 안 남았어요. 10,000명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합격의 법학원 출입경 이민 강의가 12월 30일과 31일 그리고 토 일요일 1월 6일과 7일 날 총 24강 강의로 진행됩니다. 합격의 법학원에 연락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꼭 실강의 좀 들으시길 바라고 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행정사 국가자격시험 2차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굉장히 고생하셨고 이제 행정사 시험을 이제 시험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자, F7 비자 변경 연장 관련해서 여러분들 전문가의 힘이 필요하다.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 010-6383-3078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F7 비자 연장 관련해서 종합소득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기로 하고요. 이상 비자인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관님 행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